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외 선물 실전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기법보다 훨씬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기법 상당히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계좌에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기법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원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바탕에 원칙을 세우시고 기법은 그 나중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100% 완벽한 기법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들. 자, 원칙들은 뻔한 얘기가 많죠. 하지만 그만큼 매일매일 뻔한 얘기라도 매일매일 들어도 전혀 모자람이 없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칙부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투자금은 반드시 여윳돈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빌린 돈으로 매매를 하거나 당장 써야 될 돈으로 며칠 후에 써야 될 돈, 뭐 혹은 당장 내일 써야 될 돈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해서 그런 돈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나면 정말 좋죠. 계획대로 뭐 빌린 돈을 갖고 써야 될 때 쓰고 계획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항상 문제는 손실이 났을 때죠. 손실이 나게 되면 여윳돈으로 매매를 하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급하게 돼요. 자, 이 돈은 내 돈이 아닌데, 갚아야 되는 돈인데, 이 돈은 써야 되는 돈인데, 왜 손실이 나고 그래? 막 이러면서, 처음에는 뭐 살짝 흔들리겠죠? 하지만, 두 번째 진입도 손실이 나고, 세 번째도 손실이 날 확률이 점점 올라가요. 마음이 점점 급해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본전만, 처음에는 수익을 위해서 진입을 하고 투자를 하지만, 나중에는 본전만, 제발 본전만, 이런 분들 상당히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여윳돈으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윳돈으로 매매를 하신다면 손실이 나더라도 인정하고, 뭐 다음날 매매를 하던가, 아니면 다음 매매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던가, 오늘 뭐 수익이 안 나더라도 손실은 나지 말자. 이러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돼요. 여윳돈으로 하시면. 조금 더 차분하게 되겠죠? 두 번째, 매매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려라. 매매하시는 거 보면 어떤 분들은 진짜 진입했다, 청산했다, 진입했다, 청산했다. 수도 없이 많이 해요. 수수료만 봐도 알죠.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전문가들은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자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진입을 조금 더 무리해서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매매 횟수를 줄여라. 정말 많이 듣는 말이죠. 왜 그러겠어요? 조금 더 신중하게 진입을 해라. 이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이왕이면 더 좋은 자리, 이왕이면 더 좋은 자리로 신중하게 고르고 기다리는 매매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세 번째로는 방어 매매는 필수.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죠. 손절 못 잘 걸고 매매하시다가 나중에 손절 범위를 점점 넓혀요. 처음에는 뭐 30티 걸었다가 아니야 이거 손절만 따고 올라갈 것 같은데 자 50틱으로 바꾸자. 또 50틱까지 오면은 또 바꿔요. 그래서 손절이 걸어도 자 움직이는 손절은 뭐 한 번, 두 번 정도는 상황에 따라서 어쩌다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손절 범위가 너무 넓거나 손절을 잡지 않고 매매를 하는 경우는 정말 안전벨트 없이 뭐 고속도로에서 레이싱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보다 더 위험하죠.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요새는 조금 잠잠하긴 한데
한쪽 방향으로 몇 초 만에 뭐 500틱, 600틱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손절 안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맞는 방향으로 진입을 했다면 천만다행이지만 확률은 항상 그럴 때 누군가는 손실을 입게 되고 그 손실을 입는 사람이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안전장치, 안전벨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손절을 반드시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운전하실 때는 방어 운전 잘 하시잖아요. 아무리 운전을 잘하면 잘하는 사람일수록 방어 운전을 합니다.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매매를 잘하는 분들일수록 수익이 나는 분들일수록 가만 살펴보면 방어 매매를 잘해요. 시장 상황이 뭐 안 좋으면 매매를 잠시 쉰다든지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본다든지 혹은 지표 발표 시간이나 자, 장 초반에 흔들 때 관망을 하는 이런 정도의 방어 매매 지키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 마음에 드는 진입 자리는 과감하게 도전.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이것도. 오히려 손절 잡고 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손절은 그냥, 자, 나는 절대 30틱 이상은 손절을, 그 이상은, 자, 버티지 않고 그 이전에 손절을 할 거야. 이거는 쉬워요. 그냥 30틱 걸어 놓으면 되잖아요. 물론 심리적으로 조금 다듬어야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에 반해서 진입 자리에 마음에 드는 진입 자리가 왔는데 진입을 못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특히 초보자 분들일수록 진입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손절이 나갈까봐 정말 망설이다가 결국 진입 자리를 놓치고 나중에 더 불리한 자리에서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안타까워하죠. 아, 저기 들어갔으면 수익일 텐데.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그 공부의 내용에 맞는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자리가 나왔을 때는 과감하게 진입을 하셔야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기법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도전하실 때는 반드시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맞는 자리만 도전을 하시면 됩니다. 그 자리가 오면 용기 있게 진입을 하시면 되고요. 손절을 걸고 진입하시면 편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또 특히 손절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지만 자, 과감하게 진입하는 거 이것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아셨죠? 괜히 어영부영하다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려왔잖아요. 어영부영하다가 진입자리 다 놓쳐요. 다섯 번째, 미련을 버려라.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지나간 매매에 대해서 미련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저도 약간 어쩔 때 뭐 체결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그림이 나올 때 그럴 때 좀 안타깝죠. 살짝 안타까워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뭐 손절이 나갔다고 해서 자, 나는 이 손절을 어떻게든 복구를 시킬 거야. 미련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도. 지나간 매매는 지나간 매매로 끝내야 돼요. 뭐 그런 정도는 괜찮아요. 수익이 나서 나는 오늘 100틱 수익이 났으니까 20틱을 뭐 안 먹은 셈 치고 다음 매매에 활용을 할 거야. 더 과감하게 진입을 할 거야. 20틱 정도 손절을 잡고. 이거는 이제 미련이 아니라 이런 걸 미련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미련은 손실이 났을 때 혹은 더 먹지 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진입 자리에 진입을 해서 뭐 30틱, 50틱만 먹고 나왔는데 막 100틱, 200틱까지 날아가 버려. 그럼 너 막 매우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버티죠. 자, 가는 방향대로 버텨야지 하면서 버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
진입 자리까지 도로 돌아오죠. 수익 났던 거 다 잃어버리고. 자, 뭐 길게 보실 때는 그러한 마인드로 보시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추세대로 진입을 하셨을 때 뭐 익절을 어느 정도 걸면서 혹은 본총을 걸면서 따라 붙는 거. 처음에는 이제 본총 걸고 따라 붙었다가도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익절 걸면서 계속 따라가는 거죠. 끝까지. 혹은 자, 계약수가 2개 이상이신 분들은 진입을 해서 만족할 만한 적당한 수익선에서 수익을 내고 나머지 하나를 끝까지 지켜보시던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냥 틱수만 보는 거예요. 자, 앞선 매매에서 200틱 먹을 수 있는 거를 못 먹었다고 해서 그 다음 틱을 무리하게 버티는 거죠. 그런 습관들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지킬 수 있는 5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투자금은 반드시 여윳돈으로, 그리고 매매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려라. 방어 매매는 필수, 손절이나 시장 상황에 맞게 진입을 하는 거. 네 번째는 마음에 드는 진입 자리는 과감하게 도전. 5번째는 지나간 매매에 미련을 버려라. 자, 항상 너무 뻔한 얘기가 진리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계속 숙지를 하고 마음속에 원칙으로 세우시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강의는 해외 선물 매매 기법, 지지와 저항 편. 자,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